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21일 금요일 밤 8시 54분입니다. 오늘 한국장 변동성이 엄청났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마음도 손도 모두 바쁘셨을 것 같은데 저 또한 오늘 글도 쓰고 영상 올리고 한다고 좀 바빴습니다. 오전에 영상 2편 올리긴 했는데 거기서는 대부분 이제 어떤 시장 분석이라기보다는 시장이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이렇게 대응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정도의 차원에서 좀 영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좀 이제 자세한 내용이나 이런 걸 좀 말씀 못 드렸는데 이제 저녁 시간이 되고 한국장 마감했으니까 좀 여유롭게 한국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젯밤에 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어젯밤이 아니죠. 새벽 5시 반에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눈을 번떡 떴는데 새벽 5시 반에 보니까 나스닥이 1.7% 급등을 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런 생각을 일단 먼저 떠올렸습니다. 이번 주에 한국 같은 경우는 계속 미국과 디커플링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디커플링이라는 게 이런 차원에서의 디커플링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청개구리가 되다고요. 청개구리. 그러니까 미국이 상승 마감하면 한국은 하락 마감하고 미국이 하락 마감하면 한국은 상승 마감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장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새벽 5시 반에 그걸 봤을 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거 잘하면 숏을 매수하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도 있겠다. 미국이 급등한 걸 이용해서 분명히 저놈들이 뒤통수를 치긴 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긴 잤어요. 다시 잤습니다. 새벽 5시 반이니까 또 자야죠. 아침 9시까지 뭐해요, 그죠? 그래서 한번 다시 잤는데, 그래서 이제 아침이 돼서 개장하는 걸 봤는데요. 한국장과 미국장이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가려면은 일단 콜옵션이 중요한 자리를 넘어서는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줄 긋고 본 게 이 자리예요. 콜옵션들이 지난 5거래일 동안 일단 죽지 않고 버텼고요.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거는 쉽게 말해 기를 모으고 있다. 힘을 비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힘을 모아놨기 때문에 이제 특정 저항만 돌파한 척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원웨이로 오를 수 있다고요. 강하게 오를 수 있어요. 중요한 저항 돌파한 척하면 뭐예요? 강하게 상승하는 게 기본 논리죠. 예. 그런 논리에 따라서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그래서 아무튼 아침에 10분 정도 싸우더라고요. 아침에 이 선 부근에서 10분 정도 엎치락뒤치락 하더니 결과적으로 위쪽으로 올라가기로 마음 먹고 얘가 돌판창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영상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첫 영상을 드린 게 원웨이 상승장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드렸죠. 물론 그 영상을 들으면서 조금 깨름직했던 게 하나 좀 있긴 있었습니다. 아침에 영상을 녹화하는데 미국장 해석해 드리고 나서 보니까 이게 아침에 아침 9시 이 첫봉인데 30분봉 선물 30분봉 첫봉인데요. 첫봉이 윗꼬리가 길게 달려 있더라고요. 이거 보고 이거 뭐지? 원웨이장에서 이런 일 잘 없는데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10시에 또 오르길래 이거 페이크인가 싶고 그냥 그런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아무튼 첫 번째 봉이 이렇게 도체형으로 잘 안 나오거든요. 원웨이장은 진짜 강력한 상승장이기 때문에 원웨이가 나오면 이렇게 윗꼬리 잘 안 달리는데 윗꼬리 달리길래 좀 의심을 했다. 이 정도 이야기. 아무튼 그리고 나서 10시까지 오르길래 그냥 보다가요. 강아지 산책 나갔어요. 산책 나가서 보는데 10시 반에서 한 11시 정도 사이에 갑자기 이제 뭔 수상한 일이 좀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뭔 수상함을 느꼈냐면은 원웨이 상승장이면은 풋옵션이 반드시 박살이 나야 되거든요. 풋옵션이 보통 한 어디까지 죽냐면 반토막 정도 납니다. 심하면 60%까지 죽는 경우도 있는데요, 당일날에. 근데 풋옵션들이 40%도 아니고 마이너스 38%, 마이너스 35% 정도에서 버티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좀 이상한 생각을 느꼈습니다. 이거 풋옵션이 생각보다 강하네? 수상하다라는 생각을 느꼈고, 수상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10시 반에서 10시 반에 11시 사이에 결과적으로 풋옵션이 양봉을 전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뭔가 잘못됐음을 느꼈습니다. 이 원웨이장 아니구나 라는 걸 그때 느끼고 얼렁 AS 리플과 영상을 하나 남겨드렸죠. 원웨이장에서는 풋옵션이 반드시 계속 죽어야 되는 건데 풋옵션이 살아나고 있다. 풋옵션이 양봉으로 이게 돌아온다는 얘기는 강력하게 누르고 있던 풋옵션 매도세를 다 극복하고 더 강력한 풋옵션 매수세가 등장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원웨이장이 아니고 이거는 아래쪽으로 강력한 힘이 등장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야 된다라고 아침에 그래서 한 11시쯤에 영상을 그렇게 해서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을 했던 내용이고, 그 뒤로 이제 글을 하나 남기긴 했죠. 그 부분을 이제 지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강력한 매수세를 잠재울 만큼 더 강력한 매도세가 나오면서 이렇게 시장이 마감이 되긴 됐는데요. 마감이 솔직히 조금 좀 아쉽긴 합니다. 숏을 보는 입장에서 아쉽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자, 일단 일봉을 볼게요. 일봉을 보시면 420이라는 자리를 붕괴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숏이 살아나려면 420을 강하게 붕괴시켜야 된다. 420 붕괴시키면 아마도 곧버스도 2040원 돌파한차가 할 겁니다. 2040원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그림이 어떻습니까? 여기 420이라는 자리를 현재 3거래일째 지키고 있어요. 네. 3거래일째 깨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420 위에서요. 일단 그죠? 오늘 이렇게 강력한 매도세가 나왔다면 420 정도로 붕괴시켜 줬었다면은, 그러면은 아마 지금쯤 그죠? 굉장히 어떤 숏을 보시는 분들은 잔치를 하고 있어도 미리 축포를 터뜨려도 됐었을 거예요. 근데 420에서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예. 만약에 오늘 종가상으로 420이 붕괴가 되고 했다면은 이거는 굳이 해외 시장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굳이 해외 시장이고 뭐고 얘기할 것도 없이 한국장 자체의 수급이 확 강력한 매도세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장이고 유럽장이고 뭐 일본이고 중국이고 볼 것도 없이 그냥 월요일 날부터 또 계속 폭락하는 거라고요, 한국 시장은. 근데 오늘 어땠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420을 일단 지지했죠. 네,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감이 어때요? 상승 마감이죠, 어쨌든간. 네. 그렇게 강력한 매도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선물 지수를 하락 마감시키는 데는 실패를 한 꼴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긴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고점이 많이 높아졌어요. 오늘 고점이 5월 18일 날 고점이 423.8이었는데요. 오늘 고점이 427.8로서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레벨이 업된 거예요. 레벨이 업. 아예 레벨이 업돼 버렸기 때문에 레벨이 업된 상태에서 강력한 매도세가 나오긴 했는데 그 매도세가 420을 붕괴시킨 건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매도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다시 한번 여기 427에서부터 여기 오늘 나왔던 음봉 부분을 다시 테스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오늘 거래했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진위를 다시 확인할 것 같다고요. 대략적으로 여기 427.5부터 해서 한 422? 요 정도까지는 보시다시피 급등 급락을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정도는 이제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딱히 매물대가 없는 자리라서 굉장히 쉽게 훅 들었다 훅 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예요. 제 생각엔 그래서 지금 마감이 이렇게 좀 애매하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월요일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쯤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하는 거는 요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그림을 그려드렸었죠. 지금 하락 N자로 진행된다라고 한다면은 넥라인이 403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403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최소한 403까지 터치를 하기 위해서 일단 목표치를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반등은 최소한 425 정도까지는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425 정도까지 올라오면 여기서부터 403까지 터치하고, 그렇게 되면 403 붕괴될 가능성도 좀 있다. 425까지 반등하는 거는 뭐 그럭저럭 괜찮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강하게 반등 시 매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 뭐 이렇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고점이 어디라고요? 오늘 2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427.8인가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지금 훨씬 강하게 올라온 거예요. 물론 여기까지 올라왔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던 이 강력한 매도세 있지 않습니까? 얘가 다 사라진 건 아니에요. 얘가 다 사라진 건 아닌데 문제는 425가 아니고 427, 428 부근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나왔던 이 매도세는 어느 정도 좀 많이 훼손이 됐다라는 겁니다. 좀 매도세가 약해졌어요. 예전에는 초강력 매도세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매도세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2까지 올라오면서 많이 힘이 훼손이 돼 버렸고, 그리고 428까지 올라오면서
결과적으로 넥라인을 이번에 당장 막 붕괴시키고 이럴 가능성까지는 좀 많이 사라졌다. 만약 여기가 고점이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물론 이 고점이 이게 더 높아질지 어쩔지는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모르는데 근데 427.8이라는 자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 403 부근에 가서 오랫동안 좀 싸워야 된다. 이 부근에서 오랫동안 싸워야 되고 이 부근을 지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를 같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425까지 반등을 했었으면은 403 부근까지 쉽게 가고 쉽게 붕괴시킬 수 있었겠지만 이미 이까지 반등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하락할 때는 이 파워가 좀 약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렸고요. 옵션 쪽에서 보면은 이제 다시 아무튼 그죠? 오늘 콜도 상승 마감하고 풋도 상승 마감했어요. 여기 가만히 보시면 재미있는 날인데요. 오늘 양 옵션이 새빨갛게 둘 다 물든 건 여러분들에게 정말 1년에 몇 번 구경하기 어려운 일인데 아무튼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번 눈에 좀 담아 놓으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스크린샷 찍어 놓으셔도 좋을 정도로 굉장히 좀 독특한 시세가 나오긴 한 건데, 아무튼 오늘 이 위에서부터 훅 밀어 제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뭐 선물이 뭐 장중에 하여튼 어떻게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다시 콜옵션하고 풋옵션이 거의 동등한 위치로 또 왔어요. 다시 동등한 위치로 왔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좀 잠깐 잊어야 되는 거고요. 다시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콜옵션이 이제 어디를 붕괴시키면 또 박살 나겠습니까? 뭐 똑같아요. 똑같아. 콜옵션들은 콜옵션들은 여기 있는 이 자리를 붕괴시키게 되면은 시장 급락 나올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요. 여전히 그렇다는 점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 아무튼 아직 5거래일 동안 버텼는데 어떻게 보면 6거래일 동안 버틴 꼴이 된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시면요. 똑같이 놓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이 자리 지금 저항 한번 돌파 안착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거예요. 여기서 또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해외 시장 분위기나 이런 거에 따라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또 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이런 박스권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6거래일째 버티고 있다라는 게 다시 콜옵션의 모습이 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콜옵션 잘 보셔야 돼요. 콜옵션이 다시 이 자리를 돌파 안착하는지 아니면 이 자리를 붕괴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얘가 돌파하거나 붕괴할 때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고, 풋옵션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죽다 살아났죠. 죽다 살아나서 그래도 좀 건강해졌어요. 다시 건강해져서 풋옵션들 같은 경우는 중요한 자리가 여기고 중요한 자리 여기죠. 요렇게 박스권입니다. 풋옵션들 같은 경우엔요. 지금 보시면 아래에 있는 박스권 하단선은 약간 턱걸이 정도로 좀 마감했죠. 사실 오늘 제가 여기 어제 나온 시가 정도만 넘어서도 뭐 그래도 좀 괜찮다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사실 조금 좀 모자라긴 합니다. 이 정도로는 좀 모자라고요. 진짜 풋옵션이 강하고 그럴 거면은 5월 18일 날 시가 정도는 안착을 해줬었어야 돼요. 이 자리를 안착하면 어떻게 되냐면 21선에 터치하거나 안착하는 거거든요. 21선을. 이런 점들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아무튼 이제 콜이나 풋이나 처지가 비슷해졌어요. 풋옵션도 아무튼 오늘 뭐 이렇게 상승 마감함으로 인해서 뭐 특정 자리를 한 3거래일 정도 지지한 모습이 나온 거고요. 뭐 콜옵션은 현재 6거래일 동안 어딘가에서 좀 죽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튼 여전히 앞으로 시장이 좀 들었다 놨다 할 가능성은 좀 많아졌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래서 장중에 장중에 강력한 매도 세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어쨌든 이거만 가지고 뭐 하락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게 된 그런 아쉬운 마감입니다. 그죠?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오늘 420에서 427.5라는 박스권 안에서 놓은 게 된 거예요. 아무튼 그 와중에 3거래일 동안 420을 지지했다는 게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고요. 그냥 이런 점 정도를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많이 들었다 놨다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콜옵션이 이걸 넘어가느냐, 콜옵션이 이거 붕괴시키느냐 이런 거에 따라 시장 변동성 확대될 수 있고, 풋옵션들도 잘 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얘가 이제 또 다시 이 밑에다가 지금 중요한 어떤
지지선을 하나 만들어 놓은 꼴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풋옵션도 쉽게 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가 아무것도 지지선이 없었는데 오늘 어딘가에서 지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지선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콜이고 푸시고 이제 다시 그 제로 그라운드에서 이제 다시 서로 평등한 입장에서 또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됐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래서 장중에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그 하방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기대감이 높아졌을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 기대감이 기대감으로 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기대감 그 이상은 없다라는 게 일단은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걸 봐도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예. 이게 여러분들 윗꼬리가 길게 달리긴 달렸어요. 삼성전자 보세요. 분명히 장중에 그 뭐 2.5%까지 올라서 뭐 81,500원까지 올랐었어요. 올랐었는데 밀렸어요. 위에서 밀렸는데 종가가 뭐냐고요. 결과적으로 플러스 0.75%거든요. 0.75% 상승마감한 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겠습니까? 어쨌든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장중에 다시 밀리긴 했었지만은 이 강력한 매수세가 아직 다 죽은 게 아니죠. 그죠? 이런 식으로 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선물 같은 경우는 이게 윗꼬리가 길고 음봉이 제법 길기 때문에 물론 뭐 삼성전자보단 조금 더 차트가 안 좋긴 안 좋습니다만은 엄밀히 따지면 420을 오랫동안 지킨 꼴이 된 거고, 그죠? 어쨌든 아직까지 이게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힘, 특히 고점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힘은 아직도 조금 좀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뭐 기대감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뭐 풋옵션들 쪽에서 수급이 좀 독특하긴 좀 독특했는데, 뭐 개인이 300억을 매수하고 외국인이 300억을 팔고 이랬는데, 솔직히 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수급 관련돼서는 워낙 뭐 뻥이 많기 때문에 솔직히 뭐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엔 가격인 것 같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가격이에요. 오늘 보셨다시피 콜옵션이 갈 거면은 이 위쪽에 있는 선을 돌파한 척 하겠죠. 콜옵션이 죽을 거면 이 아래에 있는 선을 붕괴시키겠죠. 풋옵션이 시장이 막 폭락할 거면은 풋옵션이 여기 있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척하고 21선을 돌파한 척하고 막 날아가겠죠.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라는 거. 아무튼 그 풋옵션 30분 봉인데 이런 거 보시면은 어떤 정배열 초입이에요. 언제든지 시장은 폭락을 줄 수 있는데 근데 안 주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주고 있다는 거. 폭락에 대한 준비 냄새만 겁나게 풍기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표현이 딱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재채기 나올랑말랑한 거 있죠. 코가 간질간질해 미치겠는데 재채기는 계속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예요? 아무리 코가 간질간질하고 재채기가 안 나온다 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 재채기는 쏙 들어가죠. 그런 점들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이 시간이 늘어진다는 것 자체가, 가야 될 때 빨리 못 간다는 것 자체가 일단 하락 보시는 분들께 안 좋은 점이다라는 걸 일단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장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 정도, 기대감만 있다는 겁니다. 기대감만. 이런 게 오늘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사실 오늘 해외 시장 같은 경우도 뭐 한국 시장만 장중에 변동성이 좀 그랬지, 해외 시장은 비교적 뭐 평온했습니다. 뭐 상하이, 뭐 중국 증시는 뭐 0.5% 정도 하락 마감했는데, 이 사실 그림을 보시면은 그다지 뭐 일단 중요한 라인은 다 지켰어요. 중요한 라인을 일단 다 지켰고요. 뭐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0.7% 상승 마감했죠. 이런 점들 보실 수 있겠고, 오늘 하락 마감한 건 사실 중국하고 한국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이렇게 냉정하게 놓고 보세요. 오늘 하루 종일 분봉을 안 봤다, 오늘 나는 일하다가 와갖고 종가만 봤다라고 생각하고 이 인베스팅닷컴 요 시세창을 봤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별일 없었던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너무 그렇게 막 축포를 쏘거나 큰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뭐 중국 증시 몰래다 넘어왔는데, 중국 증시 오늘 종가 보시면 여기 있는 이 빨간색 선 보이시죠? 빨간색 선. 딱 그거예요. 지켜야 될 자리는 일단 지키고 있습니다. 뭐 연속적으로 시세가 나올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하여튼 지금 아직 뭐 글로벌 증시가 좀 뭔가 아직 좀 준비가 좀 안 된 거예요. 그죠? 여전히 안 된 거고, 준비가 안 된 거고,
오늘이 미국 옵션 만기일이고 해서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오늘 옵션 만기일이다라는 거 정도 알아놓으시고요. 네, 뭐 그렇죠. 그리고 비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그 중요한 라인에 일단은 터치까지는 했어요. 그죠? 중요한 라인에 현재 두 번째 터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이제 오늘 밤 미국 시장 열어보면 이제 알겠지만 요 자리가 중요한 라인이죠. 예, 요 자리가 뭐다? 넥라인이다. 예, 비트코인 넥라인 자리인데 이 자리까지 올라오면 일단 매도를 잡아보는 게 맞긴 맞는데 하여튼 좀 지켜봐야겠죠. 이 라인이 다시 안착된다면은 다시 또 조금 더 올라가려고 하는 거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추세는 죽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올라오면 매도 전략을 하는 게 일단 맞긴 맞다고 봐요. 근데 지금 현재 글로벌 분위기가 좀 묘하게 흘러가긴 하죠. 예.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풋옵션들이 언제든 폭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폭락을 잘 안 주고 있잖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이 추세선 요거 결과적으로 또 안착했죠. 하여튼 분위기가 하여튼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뭐 숏을 버리기도 아까운 자리이긴 합니다만은 월요일날까지 일단 상황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외 시장에 관련돼서 뭐 제가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 S&P 4170 다시 테스트 해야 되겠죠? 아마 오늘 밤 테스트 하겠죠. 그죠? 이미 뭐 4170이니까 저기 개장 전에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머리 위쪽에 저항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S&P인 것 같아요. S&P가 4170을 넘냐 못 넘냐 회색 구간 안에 다시 들어와 있고 이 구간 안에서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뭐 달러 인덱스라든가 이런 거 좀 간단하게 체크를 하자면 달러 인덱스도 지금 참 사람 참 골 때리게 하네요. 그죠?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지지력에 관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그 테스트가 사거래일째입니다. 이렇게 마감된다고 하면 여기가 여기 89.7, 89.8 요 부근이 지지력, 요 부근은 지지할 가능성이 높겠죠. 오늘까지 이렇게 버틴다면요. 사거래일간 버틴다면요. 현재 사거래일째 어딘가에서 버티고 있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참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중요했던 라인 27.8원인가 그쵸? 근데 지금 26원대에요. 26원, 25원대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일단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거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는 분들께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 넘어섰으면 빨리 딛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딛고 올라갈 타이밍을 놓치고 다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 모습은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10년물 금리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씩 체크는 하셔야겠죠.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형. 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전고점에 대한 저항이 부담스러워 가지고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지금 테이퍼링 이야기 나오고 하니까 이거 금리가 쉽게 아래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점들 감안하시면서 잘 보셔야 되겠다. 금리가 본격적으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또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는데 그래요. 사실 지금 한국 시장이 저렇게 버티고 풋옵션 폭발할 수 있는데도 폭발 안 시키는 걸 보면 이런 것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런가 싶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10년물 금리가 뭐 1.75 요 전고점 부근까지 와 있으면은 시장이 흔들흔들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애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시장이 강력한가 싶기도 해요. 하여튼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양하게들 하고 있고요. 그죠? 뭐 이 정도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거의 다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금요일이잖아요. 주봉들 한 번씩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월요일날 어떤 그림이 나오냐에 따라 또 이 시장이 정말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튼 코스피 이렇게 음봉을 만들어 놨는데 월요일에도 어디선가 못 올라가고 음봉이 나오고 하락 마감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모습이 나와야지 이게 하락을 한다 저항이 생겼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월요일날 또 420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그림 나오잖아요. 그럼 또 황이에요. 그럼 또 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월요일날도 상승 마감해버리면은 좀 이제 그죠? 더 이상 하락을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건 이제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은 하여튼 지금 그 하락해야 될 때를 놓쳐서 너무 많이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하락할 거면은 월요일 날 정도는 반드시 하락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미국이 상승 마감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밤에 그렇게 되면 월요일 날 아마 갭 상승 출발할 텐데 그 갭을 이용해서 뭐 일단 숏을 한번 잡아보는 전략을 일단 한 번은 써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 자세한 거는 뭐 하여튼 월요일 날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한 주가 너무나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